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2026년 4월의 핵심 현안인 이재명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을 정밀하게 해부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는 당시 언론과 정치권에서 쏟아졌던 가짜뉴스와 외교 참사라는 자극적인 표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비판들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의도를 가진 정략적 왜곡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리포트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견지한 것인가? 아니면 일각의 주장처럼 외교적 실책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사실관계의 이면을 철저히 검증하고 소위 가짜 외교 참사 프레임의 실체를 의식 있는 시민의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논란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논의의 핵심은 타협 불가능한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맞닿아 있습니다. 화면 중앙의 인용문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제인도법의 준수를 강조하며 어떠한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서도 인권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4월 10일 발표된 이 메시지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부연 설명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언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외교적 공세나 도발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전쟁 범죄라는 참혹한 실상 앞에서 대한민국이 인류 공통의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도덕적 책무를 천명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메시지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정부가 견지하고자 하는 가치 기반 외교의 확고한 이정표라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영상의 실체를 분석하고 사실관계의 정정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건의 본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객관적 사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9일 요르단강 서안지구 카바티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군이 불도저를 동원해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신을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려 훼손한 실제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기록으로 확인된 물리적 실체입니다. 물론 초기 전파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의 오류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살아있는 아이였다는 초기 보도와 달리 실제로는 성인의 시신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 조금 다행이라 언급하며 직접 사실관계를 정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세부 사항의 수정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존 커비 대변인조차 이번 사안을 매우 충격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는 시신의 존엄성을 짓밟은 행위로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이자 전쟁 범죄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세부 정보의 정정이 이스라엘군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라는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는 동시에 그 기저에 깔린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적 정의라는 핵심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스라엘의 최근 외교적 대응에 나타난 과잉 대응의 본질과 그 전략적 의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의 인용구를 보시면 특정 발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거나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매우 격앙된 표현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적 시각에서 볼 때 외교 용어로서의 규탄, 즉 condemnation은 통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의 무력 도발이나 중대한 위협에 사용되는 최고 수위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우방국 인사의 인권 관련 발언에 대해 이러한 용어를 선택한 것은 명백한 외교적 결례이자 비정상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태도의 이면에는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내 4만 8천 명에 달하는 민간인 사망 발생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제노사이드 재판 등 심각한 국제적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시지의 본질을 논하기보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전쟁 범죄 혐의를 은폐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지적과 국제법적 판단 앞에서도 최소한의 성찰 없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이스라엘의 행보는 국제사회에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외교적 고립을 스스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른바 가짜 외교 참사가 어떠한 인과관계를 통해 구성되는지 그 구조적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현상은 본질적인 메시지가 특정 필터를 거치며 왜곡들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먼저 그 시작은 국제법 준수와 평화 유지를 위한 보편적 인권 촉구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정당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첫 번째 단계인 이스라엘의 적반하장식 대응을 기점으로 본질이 흐려집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전쟁 범죄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홀로코스트 폄하라는 자극적인 논리로 왜곡하며 메신저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외부의 왜곡된 주장을 국내 보수 진영이 정략적 확성기로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국익에 대한 고려보다는 야당 공격과 정쟁을 우선시하여 이스라엘의 억지 주장을 국내 여론으로 증폭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권 수호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국격을 추락시킨 망언이라는 외교 참사 프레임이 완성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보수 정치와 언론은 타국의 전쟁 범죄를 비호하면서까지 자국의 대통령을 공격하는 무리수를 두었으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왜곡 현상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국익 훼손이라는 프레임을 둘러싼 양 진영의 극명한 시각 차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 좌측을 보시면 보수 진영은 현재의 외교적 행보를 국내 정치용 원칙 훼손이나 국격을 추락시키는 행태로 규정하며 전략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나경원, 송환석 등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타국과의 감정적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타국의 전쟁 범죄에 동조하거나 보편적 인권 메시지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우측에 제시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사익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명명하며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조차 이러한 매국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음을 강력히 질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인류 보편의 상식을 부정하며 강대국에 맹목적으로 편승하는 비정상적 사대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데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느 쪽의 논리가 진정한 국익 수호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냉철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보수 진영이 견지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와 그로 인한 선택적 분노의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시각 자료를 보시면 한 인물이 망원경을 통해 북한 인권이라는 지극히 좁은 영역만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정작 저울 반대편에는 4만 8천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놓여 있지만 이는 시야 밖에 놓여 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면서도 국제 분쟁에만 앞장선다며 선택적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비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할 지점은 과연 진정한 선택적 인권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매번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집단 학살 혐의로 주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만행 앞에서는 완벽하게 침묵하는 보수 진영의 모습은 명백한 모순을 드러냅니다. 보편적 인권은 특정 진영의 이념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이라는 가치는 가자 지구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동일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중잣대를 버리고 인권의 보편성을 실천하는 일관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뼈아픈 역사가 증명하는 대한민국의 도의적 책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단의 인용구에서 강조하듯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동원은 본질적으로 유태인 학살이나 여타 전시 살해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와 그 괴를 같이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 그리고 국가폭력과 학살이라는 제국주의와 전쟁 범죄의 가장 처절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피해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이를 스스로 극복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룩한 국가로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타국의 식민 지배와 인종 청소를 비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역사적 의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듯이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참상에 대해서도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 침묵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자기 모순이 될 것입니다. 피해의 역사를 넘어 보편적 인권과 정의를 향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때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도덕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와 시민사회가 응답한 용기 있는 목소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 미디어의 시각을 살펴보면 알자지라 UK의 언론인은 한국이 독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차마 하지 못한 말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침묵을 선택할 때 보여준 이 행보는 모호함이 아닌 용기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민사회의 반응 또한 뜨겁습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한국 정부 수반이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가해자를 직접 거론한 것이 사상 처음이라며 이를 책임방기를 멈추겠다는 선언이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감시기구인 참여연대는 이스라엘 국가 권력이 자행하는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이 매우 적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외교적 실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국제사회에 큰 울림을 준 것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훌륭한 인권선언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현재 우리 외교가 직면한 두 가지 상반된 경로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과거의 굴종적 태도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는 실용 외교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가치 측면입니다. 기존의 낡은 4대 외교가 강대국 중심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인권 유린이나 학살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한계를 보였다면 원칙 있는 실용 외교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국제인도법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태도입니다. 갈등 대응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상대국의 외교적 결례 앞에서도 눈치를 보며 오히려 자국 정상을 비난하는 종속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권 국가로서 역지사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부당한 공격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외교 방식의 차이는 국가의 격을 결정짓습니다. 눈앞의 마찰을 두려워하는 종속적 외교는 결국 국격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반면 원칙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우스와 국제 시민사회의 존경을 받는 도덕적 리더십을 확립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한 외교 밤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국익은 이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궤를 같이해야 합니다. 보시는 그래픽처럼 대한민국은 과거의 낡은 질서라는 장벽을 과감히 깨뜨리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1세기의 국익은 단순히 특정 강대국에 맹종하거나 그들의 논리에 편승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수호하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원칙 기반의 적극주의, 즉 프린시플드 액티비즘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진영 논리에 매몰된 편협한 이분법적 시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실용 외교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국익과 가치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외교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것처럼 인권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정한 국격은 단순히 지표상의 수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의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실천적 태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위상이자 품격입니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소호하는 것이 곧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러한 철학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